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요즘 해가 세가지고 정면으로 창문으로 해가 막 이렇게 비쳐서 진짜 막 조명을 받은 것처럼 밝아 보이네요.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즈널 알러지인데 올해는 저는 보통 5월이 딱 들어서자마자 알러지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알러지를 안 하고 지나갈 건가, 뭔가 좀 올해 시즌이 좀 늦게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한 5월 중순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알러지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보통. 좀 괜찮은가 싶으면 잠깐 벗었다가 다시 그 느낌이 들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심텀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마스크를 쓰다 버릇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불편한 것도 모르겠고, 또 아침 같은 때는 또 많이 추운데 또 보온의 효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밤에도 그냥 쓰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벗겨져 있기도 한데 왜냐면 그 새벽녘에 이렇게 막 재채기 콧물에 막 여기 뒤에 목구멍 있는데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또 하고 자는 날도 있고, 마스크가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가 좀 그랬다면,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는 마스크를 어디서도 구입하기가 쉽고 눈에 뜨이고 이런저런 이유로도 마스크를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잉할 때는 스페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날씨 추울 때만 다잉을 하다가 요즘에는 오래 쓰고 있으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다잉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이런 보통 마스크를 쓰고도 합니다. 그냥 미니 몇 개 다이하고 뭐 이럴 때. 아무튼 영상 시작해야겠죠.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때보다 좀 한 주의 끝에 머리에서 내일 영상 업로드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함뜨 하고 있는데 저는 브루클린 트위드 함뜨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신 분들도 있고 사진도 받고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월 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시작한 게 있으시면 천천히 계속 뜨셔도 좋고,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함뜨는 양말뜨기죠. 한 달에 한 페어씩 양말뜨기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페어 양말뜨기가 힘든 걸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하고 싶은 거는 엄청 많고 할 만한 시간은 적고,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함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름 동안은 함뜨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실 가을에도 함뜨를 진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월 달까지는 무척 바쁠 것 같아가지고, 보통 12월 되면 저희 이제 정리 함뜨 하잖아요. 윗 정리하는 함뜨. 그때까지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가게에서 함뜨를 하나를 더 하게 돼서 이제 9월, 10월 동안 아마도 라난큘러스 디자인 하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함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그분의 패턴 중에 라난큘러스를 하나를 더 뜨던, 아니면은 폴 클리라고 컬러웍스 패턴 있는데 그거를 뜰까 생각 중이에요. 뭔가 하나를 뜨긴 떠야 돼요. 저희가 함뜨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불어서 더블집처럼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이제 차차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7월 한 달 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이 당분간은 마지막일 거고, 아마 제가 영상을 7월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에 따라서 8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8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F4는 없고요. 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윕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스카이라인 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잡고 있는데 제가 바빠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영상을 찍었을 때, 지난주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풀고 세로 뒷판을 더 길게 떠주고 한 2인치 정도 더 길게 떴고, 그 다음에 바디 앞판과 뒷판을 조인을 해서 라운드로 뜨고, 그 다음에 팔을 뜯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뜬 건데 이게 3.25 바늘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만큼 뜬 상태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그 뒷판 부분을 2인치 정도 더 떴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인가 뜨고 나서 이 바디를 연결해서, 바디는 이만큼이나 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실을 다 썼을 때 지난주 수요일날 아마 실을 다 쓴 것 같긴 합니다. 이 팔을 먼저 새 스케인으로 뜨고, 그 다음에 바디를 또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바디 조인한 데에서 한 2.5에서 3인치 정도는 더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뜬 건데 마치 맨날 똑같은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보다 조금 다크한 블루인데 지금 해가 막 빛이 이쪽으로 확 들어오니까 무척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영상까지 요걸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 없이 요거 좀 다 끝내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름에 입기에 좀 시원한 색상인데 이렇게 밝은 블루 아니고요. 색깔이 어떡하지? 이런 텍스처지만 어둡다. 이거는 버로코의 리믹스 라이트를 사용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인터레스팅한 게 여기 어깨에 패널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드랍 숄더 식으로 바디가 일자형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몸통이 크다 그러면은 팔이 많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팔을 많이 뜨지 않아도 되는, 저는 되게 몸에 핏하게 뜨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뜬 스웨터를 입으면 뭔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살이 더 붙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막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다가 뜨개 옷 말고 가지고 있는 옷을 좀 입어보다가, 야 이거 살이 더 붙긴 붙었나 보다. 입을 때 좀 불편한 느낌도 들고, 약간 지금 팔이 약간 담이 왔거든요. 물론 그때보다 몸무게가 더 늘긴 늘었죠. 그때라 하면 언제일까요? 제가 다음 주에 옷을 좀 잘 입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옷을 이것저것 막 꺼내가지고 그걸 앞에서 입어보고 뭘 입을까 그거를 하다가 이렇게 팔이 이쪽에 갑자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입을 때 막 불편하다 그건 잘 모르겠었는데 이쪽 팔이 좀
마치 담 걸린 것처럼 약간 불편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포커스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샘플을 또 좀 만들려고, 이게 윙크라는 색깔이거든요. 이것도 엄청 밝게 나오네요. 이거보단 연해요. 이거보다는 진해요. 윙크라는 색깔로 제 그 스타더스트 베이스에 글리즈 루렉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게 스텔리나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윙크라는 색깔인데, 이걸로 샘플을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로 코바늘 숄을, 삼각 숄을 하나를 뜯어야지 하고는 그냥 그래니 스퀘어를 사실은 잡아서, 몇 번을 떴다 풀었다 했는지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핑거링 웨이트의 싹이 아닌데 조금 플럼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루렉스라는 이 메탈릭 파이버가 좀 루즈하게 감겨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3.75mm? 근데 무척 덴스한 편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코바늘이 실도 많이 들고 편물이 좀 두툼하게 나오잖아요. 그 대바늘보다는. 그래서 원래는 4mm로 뜨다가 4mm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3.5, 3.75가 3.5로 했는데 이게 너무 진짜 너무 밝네요. 이게 너무 구멍이 적어요. 이것보다 조금 오픈된 패턴이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풀고 다른 패턴의 숄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카프라고 하기엔 좀 크고 숄이라고 하기엔 작은 그런 그냥 한 볼 사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코바늘로 빨리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뜨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타운 페스티벌이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 제가 그 벤더를 할 거라서 샘플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양말 실은 대부분 제가 양말을 포커스로 만드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양말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숄도 뜨고 합니다. 그래서 양말 색으로 적당하겠다 싶은 거는 양말 샘플을 만들 건데 그거는 양말을 꼭 뜨지 않아도 샘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옷이나 숄 같은 데 좀 포커스를 할까 싶어요. 옷을 뜨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숄을 조금 몇 가지 색으로 숄이 잘 나올 것 같은 색깔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바늘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윕이고요. 뜨개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럴 수가.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다른 일상 얘기들과 할 얘기들이 사실 많아서 이거는 에피소드 얘기보다는 약간 뜨개 멍에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뜨개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뜨개 얘기만 듣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제가 뭐 소개해드릴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있으니까 이제 뒤로 돌려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일상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유튜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서 그분 한 분 소개를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뜨개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에 아이를 데리러 여기서 칼폴리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도시가 여기서 운전하면은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한 290마일 정도? 거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LA와
제가 사는 곳과의 반팅이라고 하지만 LA까지는 한 20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곳에서 그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드랍인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12시에서 4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참,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딱 그날 걸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그 수요일날 파이널이 끝나고 그날 가면 좋겠지만 제가 그날 뭐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 그날 밤에, 수요일날 밤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거리 때문에 그날 갔다 그날 오면은 10시간 운전입니다. 그런 짓은 못할 것 같고, 이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도 운전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트래픽이 너무 심한 구간이 있어서 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꼭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가기 전에는 뭐 목요일날 새벽에 출발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그냥 호텔 예약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게 됐고요. 뭐 저만 있다, 뭐 남편이 집에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무모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있지만, 강아지 때문에 뭐 남편도 집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조금 여유스럽게 갔다 왔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4시에 끝나서 한 4시 15분쯤 출발을 했나요? 그리고는 대강 9시, 10시 전에는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인을, 그러니까 그냥 간편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도록 호텔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이었는데, 그 보통 체크인 타임이 보통 3시 뭐 이런 식으로 오후에 되잖아요.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은 보통 11시, 12시, 뭐 빠른 데는 10시 이런데, 체크인이 너무 늦은 경우에 어떤 데는 안 받는 그런 호텔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호텔에 연락을 해봐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늦게 도착한다. 늦게 도착할 때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10시 이후에 도착을 하면 키를 락박스에 넣어놓고 사람이 없대요. 있다고 나중에 시간 좀 다가와서 도착할 시간을 대충 알 때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락박스에 있는 것도 상관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그런 운이 작용하는 곳에 저를 좀 이렇게 저를 두지 않는 항상 뭔가 나쁜 일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락박스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전화로 그 얘기가 정확히 뭔지를 막상 가보니 해보니 안 될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며 막 그런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10시 전에 도착을 하게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4시 즈음에 출발을 하면 트래픽도 말도 못하게 있고, 또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 자체가 12시에서 4시이기 때문에 밥도 사실은 일찍 먹어야 돼서 배가 많이 고픈 상태거든요. 끝날 때쯤에는. 이제 매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간식을 먹고 할 수는 있지만, 프라퍼한 밀을 먹기는 가기 전에 11시 한 반쯤 되면 집에서 나가는데, 그 전에 밥을 먹고 4시까지는 뭘 먹을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다가 어디 들려서 밥을 먹고 가겠다 뭐 이랬었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차 막힘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햄버거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테이크아웃 하는 데만도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갔고, 중간에 막히는 데는 진짜 무지무지 막히거든요. 그 산타클라라, 산호세 막 그 지역은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수요일이고 돌아오는 날은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 섞이지 않은 날이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한데, 해도 좀 늦게 지고 한 8시 30분, 40분 되니까 그때부터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한 9시 20분 좀 됐고, 일단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뭐 제 그 배낭을 뭐 갈아입을 옷 이런 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저희 아이가 얼마나 빨리 기숙사에서 나오고 싶으신지 그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다음날 아침에 빼고 자기는 엄마랑 숙소에서 자겠다. 근데 이제 침대가 퀸 베드였는데 이제 티네이저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대가 커도 같은 베드 쉐어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제 생각엔 그래요. 좀 그게 강합니다. 뭐 한국도 남자아이랑 엄마랑 침대를 쉐어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보통 이제 호텔의 경우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불을 펼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불 자체가 분리가 되면 좀 따로 있는 느낌이지만 침대는 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매트리스 패드를 가지고 갔던 거를 들고 호텔로 와서 그날 밤에, 호텔에 와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해서 일찍 잤고요. 짐을 그래서 전날 다 싸놓고 저희 계획은 아침에 새벽에 짐을 옮기자. 짐이라고 해봐야 뭐 기숙사에서 옮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었고,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가지고 나오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근데 저희 아이 말이 이제 시간이 8시 이후가 되면은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차가 많고 해서 저희는 한 7시부터 가가지고 이 짐을 옮겼는데 정말 빨리 옮겼고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시 딱 넘어가니까 파킹에 차들도 차고,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짐 실로 오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옮기기 잘했다. 요즘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옮겼고, 얘는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뭐 도네이트 할 거는 도네이트 하고, 음식 같은 거 남은 거 그런 거는, 그리고 키 반납하고 뭐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퍼하게 체크아웃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그리고는 아침을 먹으러 갔죠. 잘 알더라고요. 아이가 어디 가서 뭐를 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해는 쨍쨍하고 참 좋았는데, 그곳에 이제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도시 안에 에이전 마켓이 딱 하나,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보고 이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는 도미토리에서 다시 살게 되는데,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제 아이의 전공의 경우에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4명, 이제 방은 각각 있고, 키친을 쉐어하는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 부엌에서. 그래서 이제 밥솥도 이제 사서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재료들 같은 거, 필요한 거, 쌀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에이전 마켓이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왜냐면은 얘가 뭐 그런 거 쿠킹하고 이런데 전혀 관심도 없는 아이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뭘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얘가 봤을 때는 봐도 모르겠는 거였겠죠. 그래서 갔는데 일단 그런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런 뭐 H마트나 뭐 이렇게 큰 한국 슈퍼마켓의 경우는 그냥 대형 슈퍼마켓이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규모의 한인들이 하는 슈퍼마켓은 일단 들어가면 한국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동네에도 가까이 한인 마트가 한 군데 있는데, 이 소노마 카운티 안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어요. 운전하고 한 5분 거리에. 근데 들어가면 일단 그런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동네는 마이너한 동네이기 때문에 중국 것들도 좀 있고 일본 물건도 좀들도 있고 무슨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치만 대부분은 그냥 한국 음식에 대한 재료들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딱 나는 냄새부터가 약간 베트남 냄새? 주인도 약간 그쪽 계열, 약간 사우스 에이지안 쪽 그쪽 계열의 음식들이 메인으로 있고, 그 안에 한국 뭐 쌀 같은 거는 이제 아마 일본 쌀들이었던 것 같고, 한국 것들도 좀 있고, 무슨 한국 라면 같은 거, 불닭 요즘에 되게 유행이던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엄청 매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소이 소스 뭐 이런 거, 간장 같은 거, 근데 고추장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아주 미니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갈 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가게가 10시에 연대요. 그래서 그 밥을 먹어도 8시 몇 분밖에 안 됐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까운데 한 15분 정도 거리에 이제 바다가 있어요. 모로베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안 가봤으니까 저는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거기 모로락이라는 게 있대요. 그 락 때문에, 그게 되게 유명한 게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락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랄 정도로 크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보긴 갔는데, 가는 길에 그 락의 그 프레젠스가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 락이 다 가려지고 안 보였어요. 이게 퍼시픽 오션의 경우에, 특히나 저는 이제 서든 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저희가 살고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 쪽의 바다는 정말 추워요. 물도 물론 차갑지만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날씨가 더운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안개가 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날이 화창할수록 안개가 낍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약간 흐릿한 형체와 그걸 보긴 봤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에이전 마켓에 들렸다가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갈까 했는데, 그 시간 되니까 커피숍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라서 그렇게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어차피 디캡이지만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실까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저희 계획은 살리나스라는 곳에 들려서 그 스타인백 뮤지엄이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쪽 동네, 결과적으로 이 동네지만 몬트레이 베이랑 그 살리나스 쪽의 작가이기도 하고, 저나 저희 아이나 관심이 있어 하기도 하고, 진짜 저는 그 스타인백 뮤지엄에 가고 싶었던 게 진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을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꼭 거기를 들렸다 오자. 그 루트가 반은 아니고요.
산루이스 오비스포에서 2시간 거리고 여기서는 한 3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2시간을 운전을 해서 거기에 들려서 점심을 먹고 뮤지엄에 가서 보고, 뮤지엄 클립은 뒤에 조금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큰 뮤지엄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그건 또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뮤지엄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뭔가를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약간 갈 길이 더 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운전을 하기로 했고, 그 산루이스 오비스포에서 살리나스까지는 그래도 길이 그렇게 막히는 곳은 없고, 길로이 쪽으로 가니까 조금 막히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는 애복 운전을 하라고 했고, 근데 운전을 하는데 좀 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리나스부터는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크레이지한 구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고, 마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고요. 사실은 산호세에 들려가지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그 라이브러리 카드를 하나를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카운티는 아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카드를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카드를 오픈하면은 피지컬 북은 바로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저희 동네에 없는 이북이나 오디오북 같은 거는 또 옵션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들리려고 했는데, 차도 일단 너무 막히고 그것까지 들렸다 오면 밤 되겠더라고요. 가장 그 하이웨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바로 왔으면 한 7시가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우스 쪽에 한국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가자, 그리고 남편한테는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한 6시 반쯤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집에 오니까 시간이 꽤 늦었죠. 8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운전을 하는 그 2시간 동안은 뜨개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뜨개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돌아오고 이제 집에 오니까 뭐 여독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잠깐 갔다 온 거라서, 그리고 오는 내내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와서 지루하지 않았고, 그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피지컬리 딱 어딜 갈 수 없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저희 아이하고 저희 남편하고 시애틀에 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막 보냈기 때문에 화요일날 밤 비행기로 가서 토요일날 또 밤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좀 재밌게 혼자, 언제 또 애가 오면 또 이제 남자 둘이 집안에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이제 계약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이 딱 황금 같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유를 느껴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쎄요, 뭐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다녀왔고, 다이소에도 좀 들려서 뭐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이제 램타운 하게 되면 이제 그 조그만 부스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막상 실을 전체를 꺼내가지고 이제 내가 디스플레이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컨택을 해가지고 뭐를 주는지, 테이블을 하나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머릿속이 약간 비지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좀 괜찮은, 좀 싸고 괜찮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좀 구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생일 전주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구디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예쁘게 포장을 하고 싶다. 이제 그냥 선물 같으면 제가 나름대로 좀, 뭔가 리사이클 머테리얼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이소에 갔을 때 그냥 베이커리 박스 같은 거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친구들한테 그 소피 스카프 주려고 했던 그거는 이렇게 오픈된 베이커리 박스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 소피 스카프를 돌돌 말아서 이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포장을 했지만 이건 다른 그룹에 빨간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소피 스카프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 제가 만든 오너먼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에 예쁘게 담아서 스티커 떼면은 이렇게 열리는, 케이크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박스인데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몇 개 샀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마차 아이스크림 먹고 혼자 점심도 먹고 뭐 타코야키도 먹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원래는 큰 한국 슈퍼마켓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트래픽 때문에 올 때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좀 일찍 갔다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빨래도 잔뜩 해야 되고 아이가 이제 가져온 것들 이불 같은 거 뭐 매트리스 타퍼 이런 것들 다 벗겨서 빨고 정리를 해서 넣었다가 또 이제 다음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팩을 해놓을 생각이고요. 뭐 도로 가져갈 것 같은 뭐 수건이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샤워 그런 것들 막 샴푸 뭐 이런 것들은 꺼내지 않고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큰 그 무빙백 같은데 그냥 그대로 스토어를 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둘 생각이고, 뭐 안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저희 아이가 이제 차를 가져갈 거라서 제가 안 가게 될 거고, 밥을 해 먹을 거라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밥솥을 하나를 한 3인분짜리? 그 3인분짜리가 제일 작잖아요. 밥솥을 하나 살까 하는데 그거를 좋은 밥솥을 사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밥이 되는 좀 싼 거를 그냥 사줘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그 쿠쿠 밥솥 뭐 HI 방식인가 뭐 그거 되는 이거를 원래 세 컵짜리를, 그것도 200불이 넘더라고요. 300불 정도 되나? 그거 살까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걸리는 건 뭐 이제 세일할 때 잘 봐가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라이스 쿠커를 가져가면, 얘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없고 동양 사람이 아니에요. 다 외국인들인데 그 같이 룸을 쓸 친구들이, 그런데 자기가 라이스 쿠커를 가져가면 다른 애들도 쓸 거라서 라이스 쿠커는 각각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가져오도록 너무 좋은 거니까, 왜냐면 애들이 라이스 쿠커에 라이스만 쿡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쿠킹을 할 거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좋은 그걸 살 필요가 있을까도 싶고, 제가 이제 가장 그런 거는, 저는 그 쿠쿠 밥솥, 뭐 쿠첸도 있고 뭐 한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소리 기능을 되게 싫어해요. 그 뭐 취사 기능이 완료됐습니다, 뭐 취사를 시작합니다, 막 쿠쿠 하고 노래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무조건 꺼놓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밥솥을 받으면 하는 게 그 소리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소리가 나거나 세팅이 무효화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그런 좋은 밥솥보다는 그냥, 제가 예전에 캠핑도 가지고 가고, 뭐 캠핑은 아니고 아무튼 포러블로 여행 갈 때 가지고 갔던 진짜 조그마한 밥솥이 있었는데 몇 번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거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도네이트를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밥은 됩니다. 보온은 안 되고. 근데 밥은 꽤 잘 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미국 거가 꼭 아니어도 약간 포러블한 밥솥을 하나를 사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소리가 나는 거를 외국 애들 있는데 막 쿡쿡 하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싼 거를 사도 되겠다. 왜 코끼리 밥솥 같은 것도, 근데 그게 작은 사이즈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소리 안 나고 밥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그게 약간 고민에 있고요. 여행을 갔다가 오면 참 너무 황당했던 게,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5월달 초쯤 됐을 거예요. 주리두티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18살이 됐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얘한테. 근데 이제 그 주리두티 콜 날짜가 얘가 파이널을 치는 그 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멘붕, 어떡하지? 이거를 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옮겨달라고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게 옮기는 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 6월 마지막 주는 주리 듀티 웨이스를 해야 되는 주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7월 달이 돼야 진짜 막 방학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집에 남편이랑 저랑 있는 거랑 애가 집에 와 있는 거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일이 더 많네요. 좋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지금은 좋은 마음이 훨씬 많은데 이제 9월달 들어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쿼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대학생들은 벌써 한 달쯤 전에 5월 초쯤, 5월 한 10일 정도쯤이면 애들이 다 오는데, 저희 아이는 한 달 정도 뒤에 왔잖아요. 그래서 계약도 한 달 정도 뒤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9월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진짜 시간이 안 갈 것 같겠지만, 지금은 그냥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애가 있으니까 좋죠. 그쵸? 제 계획은 그랬고,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제 생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독서 모임 친구 둘하고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고, 그래서 아까 옷을 입어본 거예요. 뭘 입고 갈까?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잘 안 입는 조금은 평소에 입기 약간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옷을 꺼내가지고 패션쇼를 한 거죠. 평소에 입는 옷들은 진짜 그냥 항상 입는 옷들만 입고 그러기 때문에 막 드레스라든지 뭐 스커트 뭐 이런 거, 블라우스 이런 것들을 좀 꺼내가지고 매칭을 좀 시켜보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은 아니고 메모리얼 서비스라는 걸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데 가게 되어서 좀 까만색 옷으로 어떻게 입을까, 뭐 그것도 좀 옷을 이렇게 입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 드레스들을 꺼내 보니까 진짜 드레스는 막 입는 드레스가 아니면 자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냥 좀 약간 포멀한 느낌의 드레스가 있는데, 그 보니까 저희 아이가 킨더가든 졸업할 때 입었더라고요. 그때 입고 한 번 더 입었었나? 그때가 언제예요? 그쵸? 킨더 졸업할 때인가? 킨더 졸업할 때가 아니라 6학년 졸업할 때였나 보다. 6학년인가? 6학년부터 중학교니까 5학년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꽤 많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새 것 같은 거죠, 옷은. 그리고 막 좀 헐거웠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옷을 막 입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줄라이에, 제가 지난주쯤에 말씀을 드렸는지 제 줄라이 계획이 좀 있어요. 이래저래 막 없던 계획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해볼까라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 줄라이 계획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강아지가 갑자기 예쁘게 와가지고 제 앞에서 누워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지금 계획이 꽤 많은데 일단은 그 계획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 독서 모임의 여름방학 숙제가, 이제 여름방학에는 보통 한 권의 책을 같이 골라가지고 읽는 그런 걸 하거든요. 지금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골랐는데 그게 총균세예요. 이게 제가 막 총균세를 막 읽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되게들 읽고 싶어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읽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한 해는 뭐 넌픽션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픽션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그 픽션을 읽었고요. 뭐더라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고, 그 전에는 코스모스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를까 하다가 읽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8월 모임에 제가 이걸 다 읽고 가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른 책을 고르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다른 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20%까지 20%쯤 될라나요? 읽었는데 미치겠어요. 재미없고 이해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장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런 걸 뭐하러 읽느냐고, 그런 건 요약만 보면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책을 다 읽고도 요약을 못하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책을 여러분 읽으세요 하고 나는 도저히 못 읽겠어서 안 읽었어요 라고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읽은 데까지만 가지고 가서 전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좀 편해졌고, 그냥 포기하진 말고 조금씩은 읽어보자. 뭔 얘기 하는지 무슨, 특히나 제가 영어를 읽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말 자체가 그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름들이 되게 영어로는 생소할 수도 있어서, 우리 예전에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한국말로 했던 거랑은 물론 그거보다 더 옛날 부분을 읽고 있긴 한데 그 말 자체가 다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간간히 읽을 거고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겠죠. 일단은 그 책이 지금 약간 여름 안에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이고 뭐 페이스북이고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제가 요즘 잘 안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뭘 알게 됐냐면 줄라이 동안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62 miles walk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챌린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챌린지인데 나도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데 말만 이러지 정말 실상황에서는 정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딱하니 어떤 계획을 이런 거 참 좋은데, 이런 컨셉 좋은데,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62 miles walk in July.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걸 계기로 해서 나도 좀 걷는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62마일이라는 거는 7월이 31일이니까 하루에 2마일씩 걸으면 된다는 소리겠죠. 2마일이면 제가 평소에 걸을 때는 3마일 1시간도 안 돼요. 한 30분에 40분 정도 2마일 정도를 걷는다면 45분? 그러니까 5km가 3마일이 5km 정도 되니까 3.5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걸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7월 동안 그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닝, 원래 7월 또 8월 초까지 그 투어 드 플리스를 하는데, 투어 드 뭐죠? 바이시클 그 투어 드 프랑스죠? 그거 하는 기간 동안 투어 드 플리스를 합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파티스페이스를 했는데 올해도 파티스페이스를 할 건데 너무 투어 드 플리스 그 스케줄에 딱딱 맞출 생각은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7월 한 달 동안은 스피닝을 하리라. 그리고 스윙 머신 제가 작년 7월 제 생일 선물로 스윙 머신을 제가 갖고 싶다 그래서 받았는데 박스도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고치고 싶은 옷들, 그다음에 수선을 해야 되는 옷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7월 달은 그것들을 좀 꺼내서 일을 좀 하고 스윙 머신에 좀 익숙해지자. 사실 퀼트도 하다만 퀼트가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7월 달에 할 거고요. 너무 많긴 많은데 7월 달에 제가 영상도 안 찍고 가게에도 딱 한 번밖에 일 때문에 가는 일이 딱 하루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7월을 좀 비웠어요. 그래서 여기 좀 내 나이 50인 순간에 나로 충만한 한 달을 보내보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생일 선물이 없는 프레젠트 기프트 프리 50세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no gift 라고 얘기했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no gift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홀가분하고 사실은 6월 달에 집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가라지 세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마 7월에 빠르면 7월에 아니면 8월에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팔 것들을 모아서 가라지 세일을 한번 하고 어차피 그건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도네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이제 정말 이렇게 쌓아두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애가 보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의 책들은 제 사심에서 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가 한번 읽어봤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다 놓거나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안 볼 거고 앞으로는 애들 책이고 정리를 하다가 너무 새 책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건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나라도 읽어버릴까 뭐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The Shakespeare Stories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짤짤하게 많은 책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한 권이 빠지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를 읽어봐라 라고 할 순 없고 어릴 때 이거는 이렇게 재밌게 조그맣게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코스트코에서 아마 세일로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하고는 사줬는데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기 전에 나라도 읽어보자. 왜냐면 셰익스피어는 드라마잖아요. 그걸 책으로 읽는다는 게 사실은 재미가 없고 안 읽고 싶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알면 뭔가 그 레퍼런스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여름 동안 읽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16권이에요 총. 근데 제가 뭐를 하나를 읽었냐면 템페스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있네요.
템페스트. 뒤에 15권 있어서 분명히 16권인데 지금 갖고 있는 요 책을 포함해서 15권. 템페스트를 읽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짧게 집약이 되어 있고 그림이 있어요.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커버가 와일드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져 있고 일단 딱 열면 그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열면 캐스트 멤버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아주 요약된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문제는 이 글자체 때문에 좀 약간 짜증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대강의 이 인물들의 그림을 보면 또 성향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시작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많아서 책을 읽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루에 한 권씩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가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읽었는데 여기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말인지는 몰랐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읽고 나면 캐릭터 이름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대강의 스토리들은 기억이 나죠.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I do not seek revenge, only justice.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템피스트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읽어서 손해볼 건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강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느낌 정도는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거를 읽기로 결정을 해서 요거를 열심히 읽을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5월달쯤에 그 톰 크루즈가 나온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톰 크루즈 팬이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수줍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배우는 물론 톰 크루즈가 멋있고 잘생겼지만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런 목소리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전부터 참 좋아했었어요. 톰 크루즈를.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랑 남편이랑 화요일날 밤에 떠나고 집에 와서 나 혼자 조용히 영화를 좀 볼까. 사실은 평소에 잘 보지 않게 돼요.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새롭고 뭔가 생소하고 약간 요즘 감성이고 그러면 잘 손이 안 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 뭘 보거나 그러면 남편이 보고 싶은데 나도 볼까 싶은 거고 대부분은 남편이 본다 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예전부터 막 봐왔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스타워즈를 한다 그러면 예전부터 봐왔던 그런 거라서 보고 미션 임파서블 또 제 젊은 시절에 미션 임파서블 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새로운 것들은 보지만 새로운 것들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떤 영화들은 요즘에는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막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뭘 볼까?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사실은 언젠가는 이걸 하겠지만 옛날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옛날. 흑백 영화도 괜찮고 1900년대 초반부터 50년 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유명했다는 막 그런 서부 영화라든지 막 이렇게 그런 약간 클래식한 영화들을 쭉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들을 목록을 본다든지 약간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제가 보통 크리스마스쯤 되면 그런 옛날 영화들을 좀 찾아서 보긴 합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요즘에는 누가 DVD, 블루레이 이런 거 봐요. 다 스트리밍이잖아요. 스트리밍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예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DVD 서비스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소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스트리밍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에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 것들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영화를 찾아보려고 할 때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은 소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것들이 스트리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피지컬한 뭔가를 갖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그때 그냥 한 4불 이렇게 주고 보고 또 한 10년 지나고 볼 거라면은 사실은 그런 게 다 짐이라니까 그렇지 않은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찾아보다가 언뜻 옛날 탐 크루즈 영화를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탐 크루즈가 지금 56세인가 그렇죠. 만으로 69년생인데 그동안 많은 영화들을 찍어왔고 제가 제일 먼저 봤던 영화는 아마 Far and Away라는 그 니콜 키드만하고 서부 개척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때만 해도 정말 얼굴이 애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벌크업은 되게 많이 했는데 얼굴이 많이 늙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는 예전에도 봤었는데 새로 다시 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내용이. 그때 봤을 때도 정확히 이해를 100%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이제는 좀 다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래, 이 영화 좋네, 그렇게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본 건데 지금 봤을 때 더 좋더라고요, 그때보다. 그래서 뭐 탐 크루즈가 죽은 것도 아니니까 트리뷰도 아니고 내가 탐 크루즈 영화를 좀 찾아서 봐야겠다. 그래서 7월달 안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구글로 찾아봤더니 위키랑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한 45편 정도의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게 한 25편 정도? 한 20편 정도는 안 본 것 같더라고요. 제 시대보다 또 더 옛날이기도 하고, 뭐, 레전드나 이런, 전 칵테일도 안 봤고, 무슨, 탑건 이것도 안 봤고, 그때는 제가 막 영화를 볼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화는 안 봤더라고요. 리스키 비즈니스 이런 거는 안 봤던 것 같고, A Few Good Men 이런 거는 많이 봤고, 물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많이 봤고, 중간에 좀 머미도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인맨 이런 것도 봤던 것 같고, 좀 감동적인 것들도 많이 봤는데, 뭐 잭 리처 그것도 좀 시리즈가 있는 약간 고전 액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잭 리처 캐릭터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안 봤고, 그래서 본 거 안 본 거 막 잘 모르는 영화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쭉 뽑아서 웬만하면 제가 안 본 거 위주로 볼 생각이고, 미션 임파서블은 사실은 한 번 정도 본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나중에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좋아하는 거,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제가 진짜 좋아해서 한 2-5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려고요. 7월 달에는 톰 크루즈의 영화를 좀 찾아서, 제가 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서비스를 보니까 많이 없어요, 옛날 영화들은.
그런데 좀 많다 싶은 데가 아마존 프라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아마존 프라임을 할까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유명하다는 영화들인데 제가 안 본 영화들 같은 거는 뭐 칵테일이나 탑건 뭐 약간 그런 류의 것들은 좀 보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데없이 탐 크루즈에 꽂혀가지고 원래 좋아하는 배우기도 했지만 제가 그래서 바닐라 스카이를 보고, 바닐라 스카이가 그것도 90년대 나왔던 걸 거예요 아마. 네,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가 피크였죠. 저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좀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는데, 젊고 막 그런 게 재미있었을 나이가 그때라서 봤는데, 아무튼 이번엔 상당히 좋았고, 저는 탐 크루즈의 연기도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용이 슬프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카메론 디아즈의 연기가 정말 너무, 그때 카메론 디아즈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카메론 디아즈도 저보다 나이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 페넬로페 크루즈도 정말 젊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젊고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도 좋고 인생의 그런 얘기도 좋고, 바닐라 스카이를 혹시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은 다시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꼭 다시 보시라. 그리고는 어제는 뭘 봤냐면은 The Edge of Tomorrow. 그거는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죠. 2010년 뭐 이런 이후에 나온 건데 액션이에요. 근데 좀 약간 기억과 관련되는 그런 액션 영화인데, 봤을 땐 재밌게 봤지만 다시 볼래? 하면은 앞으로는 안 볼 것 같아요. 바닐라 스카이 같은 거는 다시 나중에도 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닥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는 멜로 아니면은 약간 액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무슨 에일리언 크리처가 나오고 싸우고 그런 내용인데 그닥 저한테 임팩은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는.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옛날 영화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볼 건데,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었고, 그거 하고 이제 저희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칵테일도 있어서 그것도 볼 거고, 나이트 앤 데이, 그것도 카메론 디아즈랑 나온 그래도 최신 2000년대 이후의 영화, 아니다, 2000년대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 나이트라는 게 밤이 아니고 기사, 그거는 약간 커믹 액션이 아닐까 싶은데 제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볼 거고, 그게 제가 알건 아니건 간에 그냥 쭉 보려고요. 사실은 그 크로노지컬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온 영화부터 봐야지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영화가 엔들리스 러브라는 데서 제일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 근데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역할이 탭스. 그게 처음 주인공으로 나온 탭스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군인들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보기 시작하면 되겠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져봐서 어딘가에 있으면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얼굴이 확실히, 그러니까 날씬하고 살이 붓고를 떠나서 젊음이 가져다주는 그 생기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다시 느끼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7월 계획이라서 7월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내가 하고 싶어서 고른 것들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 유튜버가 있는데, 가장 최근, 영상에 일주일이 안 된 영상인데, 코리안, Exploring Korean Designer 라는 토픽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이번에 영상은 저처럼 매주 뭐 뜨개 이런 거 하는 그런 일상적인 유튜브가 아니고 스페시픽한 토픽이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무슨 스코틀랜드의 무슨 니링 아니면 라트비아의 니링 이런 걸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스페시픽한 디자이너 푸틴닛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선물뜨기, 그럼 선물뜨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나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뭐 앉아서 계속 뭘 볼 짬이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된 영상이거든요. 로즈메리 앤 파인스 파이버 아트라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유튜버인데 얀 다잉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파이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커버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그 한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반가워서 봤고, 여러분 뭐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외국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근데 약간 그 발음 자체가 약간 거슬리긴 했어요. 그러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외국어니까.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니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유튜브 채널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실을 몇 가지를 다이 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왔어요. 이 바구니 어제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최근에 이 바구니를 가지고 그 커튼 봉 짧은 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풀어서 쓰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바구니 제가 어제 갔을 때 이 바구니가 4개가 있었는데, 바구니 사이즈도 그렇고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쓸 거가 아니라서 이거 바구니만 샀는데, 이걸 실 디스플레이 하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몇 개 정도 들어갈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사보자. 근데 지금 9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 1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놔두면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만 샀단 말이에요. 여름에 또 갈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이게 11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비싸네. 안 되겠네. 그냥 하나만 사는 걸로. 이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무튼 실 제가 여기 가져다 놨는데, 이거가 그 캐시미어 베이스인데 2개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색깔을 다이를 했고, 원래는 제가 5월달쯤에 이거를 이제 테스트로 한 볼씩 다이를 해봤단 말이에요. 요 색하고 요 색. 이건 아마 스트로베리 소르베 컬러로 이름을 지을 것 같고, 원래는 라스베리 소르베를 하려고 그랬는데, 라스베리 소르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약간 이런 새큼한 맛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색이 라스베리는 아닌 것 같고 스트로베리에 가까울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올라와 있지만 아마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내일 뉴스레터에 나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림시클, 약간 옐로우 베이스면서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를 하고, 이 색깔 다이를 다른 것도 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건 없고, 이거 2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럼 이거를 캐시미어 베이스로 다이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만큼 다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한 6개 다이 한 것 같고, 이 색은 3개만 다이 했어요. 그래서
exactly same은 아니에요. 새로 다이한 게 핑크가 더 많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다이한 게 조금 더 제 취향이라서 이거는 좀 남겨놓고 얘네 베이스, 이 약간의 핑크 베이스를, 이거는 더 스트로베리 같죠? 딸기 우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거는 조금 더 텐저린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색깔이 아주 시밀러하게 나왔는데 얘는 확실히 핑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실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당분간 마지막이 될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